여기 태국 방콕의 상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돌려달라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태국 방콕에서 온 라차나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의 번화한 거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라차나라고 합니다. 저는 제 카페에서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방콕을 여행하다 잠시 쉬어가며 태국의 전통차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아늑한 장소입니다. 이 작은 공간은 제게 단순한 일터를 넘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어요. 특히 제 카페를 자주 찾아주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주고 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늘 밝은 미소로 카페에 들어서며 저에게 반갑게 인사해주는데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아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문화를 존중하며 제 카페에서 제공하는 음료와 디저트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한국인 관광객 손님들은 늘 예의 바르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대화를 건네요. 그들은 제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해주기도 했고, 제가 그들에게 태국의 문화를 설명할 때면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 나눴고, 그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죠. 그들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카페의 분위기를 항상 환하게 밝혀줍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음료를 주문할 때도 태국어로 컵쿵캅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음료를 마신 후에도 빈잔을 정리하며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작은 배려는 제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들의 태도에서는 언제나 예의 바름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주변의 상인들 모두 한국인 관광객을 가장 좋아합니다. 처음에 한국인 손님들이 제 카페를 찾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들이 태국 전통 음료와 디저트에 관심을 가질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태국의 다양한 차와 디저트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메뉴가 나올 때마다 즐거운 표정으로 주문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저에게 이 음료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나요? 이 디저트는 어떤 전통과 문화가 담겨 있나요? 같은 질문을 하며 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존중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였는데 그들은 방콕 여행 중 우연히 제 카페를 발견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지만 곧 태국의 전통차에 매료되어 다양한 차를 맛보기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태국 문화에 대해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시간은 저에게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부부는 여행이 끝나기 전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며 이 카페에서 보낸 시간이 태국에서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태국을 떠난 후에도 저에게 엽서를 보내왔고 그 엽서는 지금도 제 카페 한쪽 벽에 소중히 걸려 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저에게 단순한 고객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카페를 사랑해 주었고 저는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항상 카페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고 저는 매일 한국인 관광객과 그들과의 대화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한국인 손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카페는 예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발길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매출도 급격히 줄어들었죠.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방콕 전역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에 입국하려던 태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공항에서 이유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몇 시간씩 대기하다 결국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한 여성은 한국을 4번이나 방문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마지막 방문 때는 이유도 모른 채 입국이 거부되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죠. 때문에 SNS에서 한국 여행 보이콧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갔고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은 한국이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점차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엄격한 입국 심사를 시행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급증이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 사회에 큰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차별받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태국 내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한 거죠.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자 일부 상인들은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가게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태국인들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한국이 우리 국민을 이렇게 대우한다면 우리도 한국인들을 환영할 수 없다며 이러한 한국인 관광객 거부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한 기념품 가게에서는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이 가게는 한국인 출입 금지 표지판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 표지판을 보고 당황해하며 가게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저는 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카페는 평소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곳이었지만 어느 날 주인이 직접 한국인 관광객들을 쫓아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음식점에 한국인 손님 몇 명이 찾아왔고 그들은 다른 손님들과 다름없이 주문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음식점 주인은 그들에게 여기서는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며 대놓고 말한 뒤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손님들은 놀란 눈으로 이를 지켜봤고 한국인 손님들은 큰 충격을 받고 서둘러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출입 금지 조치는 단순히 표지판을 걸어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한국인 손님들에게 음료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대놓고 무시하는 등 불쾌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또한 관광지 내 일부 업장들은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없애고 한국어로 된 안내문을 철거하며 한국인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태국 내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여파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하는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제 카페는 물론 주변 상점들 역시 그들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괜찮아.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그 자리를 채워줄 거야 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후 제 카페는 예전처럼 붐비지 않았고 매출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은 제 카페의 주된 고객층이었고 그들의 방문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거라 기대했죠. 특히 태국 정부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중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를 했습니다. 최근에 새로 선출된 패텅탄 총리는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더욱 장려하고 있죠. 중국인들에게는 비자 면제 혜택까지 주면서 그들의 방문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관광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겠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와준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한국인 관광객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많은 가게에 피해만 줄 뿐이었고 사실상 돈을 쓰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중국인 관광객들은 가게에 와서 구경만 하고 실제로 돈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썼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가게 안을 어지럽히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물건을 흥정하는 과정에서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물건을 집어가려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규모로 몰려다니며 해변가와 관광지를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관광지의 매력은 점점 퇴색되었습니다. 제 카페 또한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여러 명이 몰려와서 음료 한 잔을 시켜놓고는 사진만 찍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떠나버리기 일쑤였죠. 그들은 소비도 적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는 건 물론이고 카페의 분위기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인들이 무례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카페의 이미지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인 관광객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다 다른 손님들에게 시끄럽게 방해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피잔을 엎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주변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저를 무시하며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카페를 떠나가는 손님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저와 같은 상인들을 대할 때 마치 하인을 대하듯이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러한 태도들 때문에 저는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날 몇몇 중국인 관광객이 테이블에 남은 음료를 흘린 채로 자리를 떠난 후 주변을 전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음료를 치우고 테이블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쓰레기와 함께 바닥에는 휴지가 널려 있었고 세면대에는 사용한 티슈와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은 다른 손님들에게도 불쾌감을 주었고 결국 일부 손님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제 카페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한 상인은 제게 요즘 가게 분위기가 정말 엉망이야. 한국인 손님들이 그리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매일같이 친절한 한국인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와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뤄주었고 항상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구매를 하지 않은 채 가게를 떠나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벌이는 여러 추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원 같은 성스러운 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일삼고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중국인 손님들이 화장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이 화장실을 더럽히고 나면 저는 그 뒤처리를 하느라 큰 스트레스를 받곤 하죠. 정부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현실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는 경제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이런 문제를 묵인하는 것 같아 속상할 따름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중국인들의 추태를 참아야 했고, 이러한 사건들은 태국 내에서 광범위한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원에서 성스러운 장소를 존중하지 않고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공공 화장실을 더럽히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등의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화장실을 앞에 두고 왜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중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콕의 유명 사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행이 계속되면서 일부 사원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원 안에서 장난을 치거나 신성한 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행동들이 크게 문제시되었습니다. 화장실은 왜 이렇게 더럽게 쓰는 것인지 오죽하며 한 사원에서는 중국인 전용 화장실까지 만들었을 정도죠.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망치고 있는 와중에도 새로 선출된 신임 총리 패텅탄 시나와트라는 현재 친중 성향을 보이며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인 탁신 시나와트라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산업 회복에도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패텅탄 총리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적극 장려하고 최근에는 중국인들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더 많은 중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 산업을 되살리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일으키는 여러 추태와 문화적 갈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어 일부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녀의 정책이 너무나 끔찍하고 중국인들이 태국에 오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에 오던 시절이 그리워요. 그들은 언제나 예의 바르고 태국 문화를 존중해 주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은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고 가게 안팎을 깨끗하게 유지해줬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옆 가게에서 일하던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 중국인 손님들이랑은 너무 다르잖아. 그 말을 들으며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인 손님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들이 떠난 뒤에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가게들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언제나 정중했고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가게에 와줬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구경할 때도 신중했고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띄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저는 그들이 제 가게와 태국에 남겨준 긍정적인 기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그들이 보여준 예의와 배려, 그리고 태국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던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는 매일같이 저희 가게를 환하게 만들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은 언제나 예의 바르고 차분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설 때마다 사와디캅이라며 태국식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음료를 주문할 때도 그들은 태국의 전통차에 대해 묻고 제가 설명하는 재료와 조리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음료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다음에 다른 메뉴도 먹어볼게요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곤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단순한 먹는 손님이 아니라 저희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방문객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지자 저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방문은 단순히 가게의 매출을 올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들은 태국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항상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닌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하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요즘 가게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인 관광객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인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카페 내 물건을 함부로 다루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와 질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죠. 이런 상황을 겪을수록 한국인 관광객들이 남긴 좋은 기억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들은 언제나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고 태국 문화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음료를 다 마시고 난 후에도 테이블을 정리하고 떠나기 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곤 했죠. 한국인 관광객들은 가게뿐만 아니라 태국 사회 전체의 질서와 존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가게를 밝히는 빛이었고 태국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소중한 방문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너무도 컸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저와 주변의 자영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재는 우리의 일상에 큰 공허함을 남겼고 카페와 가게들의 분위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콕을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다시 이곳을 방문해 준다면 저는 그들을 더욱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손님들에게 받았던 따뜻한 미소와 예의를 떠올리며 저는 더욱 나은 서비스와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제 카페에 들어설 때마다 기분 좋게 인사하고 그들이 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껏 안내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작은 불편함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입니다. 주변의 자영업자들 역시 저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문화를 존중하며 우리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같이 한국인 손님들을 그리워합니다.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기를,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